네, 오늘 짱 랭킹 5 시간입니다. 증권 매력 오늘 이 시각에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시죠. 월요일 이 시간은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키워드 5가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 담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5위부터 보시죠. 업계 갈등 해소, 네옴시티 이슈. 이 두 가지 재료 안고 있습니다. 5위 시멘트주입니다. 자, 오늘 바이오 유럽이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열리는데요. 자, 4위에 올라온 쪽은 그런 맥락에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자, 그리고 충당금 반영에 덜미를 잡혔다라고 봐야 될까요? 주식구간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3위 현대차입니다. 자, 한 계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미소 살짝 짓는 구간, 2위 성장주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쪽 보시죠. 정부 쪽에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레고랜드발 이슈에 흔들렸던 쪽 건설, 금융주 반등 나오고 있는 그쪽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하나씩 이야기들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열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11월에 모멘텀이 많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부장님도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주 4위 먼저 열어보면은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사실은 오늘 부장이 가장 어려운 게 장 분위기가 일단은 빨간불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의미로 뛰는 건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서 연동해서 뛰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바이오주는 지금 저희 어떻다고 부장님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 모멘텀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종목마다 뉴스가 좀 별도로 좀 최근에 많이 나왔다고 생각 들고요. 상반기까지는 바이오가 이제 전반적인 주목을 별로 못 받았던 분위기였는데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뭐 종양학회, 뭐 유방학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별 학회들이 이제 연말에 좀 많이 집중돼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실적단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가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들이 가시적으로 조금 발표되는 종목들이 꽤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아마 사자가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큰 종목이라 말할 수 있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올해 연말 내년 정도 보면서 실적에 대한 바닥론의 이야기가 조금 되는 리포팅이 조금 더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좀 많이 리바운딩이 좀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장 관련해서 사공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4분기에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다소 초반에는 공장 가동률이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이익률을 조금 낮추게 되는 이슈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올라가는 어떤 그 공장 가동률이 풀리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계적인 비용 전가가 3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4분기에는 다소 이제 사공장 이슈가 올라오면서 비용 부담이 4분기에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살짝 좀 쉬어가는 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공장 관련해서는 해외 쪽에 진출 관련된 모멘텀이 이슈화되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또 리포트도 현재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뭐 80만 원대 중반 이상 좀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보여서 85만 원대 단기 박스권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 뭐 삼성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일단 좋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단기 학회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했던 일부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약간 실적단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개별 종목단의 이슈들이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각기 종목들이 뭐 급등세가 나오는 일부 종목들이 있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은 긍정적인 접근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오늘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뭐 앞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홍콩 증시가 또 급락을 하고 있고 그 영향 그리고 코스피가 좀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이제 1,440원대로 올라서고 있고 네. 엔화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150엔대 넘어섰다가 급격하게 개입으로 추정되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140엔대 중반까지 확 빠졌다가 맞아요. 또다시 148엔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외환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의 분위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학회 실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오늘 부장의 시황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화이자, 코로나 이런 이슈로랑도 설명이 되던데 이렇게 묶여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시장의 축은 코로나 아닌 비코로나 영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가치주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R&D가 많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 쪽은 숫자가 좀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 느끼기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뭐 아주 급격하게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약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뭐 코로나 진단 키트가 엄청나게 나간다거나 네. 아니면 수출이 많이 된다거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실적이 좋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영역에서 실적을 아마 업사이드 충분히 시켜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분위기로 가면서 오프닝,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갈 때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백신을 무지하게 많이 투여한다거나 해외에서도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백신이라는 이제 치료제가 많이 필요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로는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거는 이제 약간 지나간 어떤 뭐 실적단의 애드업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각될 수 있고 지금은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서 돈을 잘 버는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제약사와 그다음에 R&D를 많이 하면서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고 뭐 매출이 뭐 몇천억, 뭐 몇 조, 몇십 조 되는데 뭐 1년에 뭐 몇천억을 벌다, 1조를 번다. 이런 전통 제약사들이 PR, PBR 굉장히 낮게 거래되는 회사들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약 개발 때문에 뭐 적자가 나오는데 뭐 몇 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소 조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아주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R&D 기대만 가지만 갖고 이렇게 파이프라인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애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면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급등해 있고 그다음에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실적을 내고 있는 오히려 전통 제약 바이오 제약 쪽에 오히려 좀 포커싱을 또 맞추는 것도 하나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오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대외 환경도 꼭 고려하면서 같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계단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다른 쪽 조명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3위에 오른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건데요. 네. 자, 오늘 사실은 오전부터 현대차 실적을 기다리면서 긴장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탑10 가운데서 좀 조용했던 쪽이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였는데 지금 반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차 기준으로 3% 전후의 약세. 그러니까 수치 나온 직후보다도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면서 뭐 판매 대수를 낮추고 네. 다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환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분위기 전환되는 건지 좀 불안합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시장의 컨센이 좀 높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존에 충당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한 2조 9천억대 정도가 3조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걸 반영해서면 영업이익이 한 1조 5,500억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꽤 높았기 때문에 이제 3조 원대 이상은 좀 3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컨센이 조금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현대차로 본다면은 3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낸다 분기에 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긴 하죠. 물론 이제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약간 그 신뢰도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충당금 이슈죠.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리콜 사태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량 대수에 대한 추정치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이슈라든지 중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폐차를 해야 될
되는 대상차들이 폐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오래 더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리콜 대상이 되는 차량 수가 좀 더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하면서 충당금을 다시 쌓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 3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중반 정도로 발표가 됐죠. 시장에서 이제 3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던 컨센이 있었기 때문에 2조 9천억대 정도의 컨센서스가 조금 다운됐기 때문에 약간 실망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3조 원 가까운 실적은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실적과 저밸류만 갖고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의 또 하나의 모멘텀은 뭐냐면 테슬라 쪽이 지금 중국 쪽의 모델 관련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어요. 이게 현대차에도 사실은 좀 주는 시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상당히 잘 팔리는 뭐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유지를 위해서 다소 이제 판매가를 시장 가격을 조금 내리겠다는 의사를 아침에 외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수요가 강한데 이제 가격이 내려간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유럽 시장에서 약간 최근에 경기 침체가 불거지면서 현대 기아의 어떤 유럽 쪽의 판매량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돌아올 수 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기대 대수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재고 판매 그리고 인센티브율을 봤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다른 차종 대비해서 지금 재고율도 굉장히 낮고 인센티브율이 굉장히 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글로벌 자동차 섹터보다는 현대 기아가 잘 팔고 있고 인센티브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요가 괜찮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과 같은 환율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게 3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과연 이게 환율 이슈가 좀 크지 않느냐는 우려. 그러면 환율이 꺾이게 된다면 올해가 피크가 좀 될 수도 있다 우려. 또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지점이군요. 당장은 너무 좋은데 네.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유럽 수요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좋아지는 것들이 분기 단위로 좀 한두 분기 정도가 좀 더 확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유럽 수요가 좀 괜찮다.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서 믹스 개선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아까 중첩됐던 테슬라 이슈라든지 일부 시장의 컨센보다 영업이익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근데 사실 뭐 절대 주가로 따지면 사실 너무 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자리에서 현대기아가 뭐 3조 안 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안 좋아.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3조 원이면 사실은 굉장한 숫자를 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 들어봤고요. 하나 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있죠. 성장주인데요. 월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1월은 아니지만 12월부터라는 물음표가 지금 대두됐고 그래서 들썩이는 쪽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장이 오전에는 일제히 성장주들이 움직이다가 네. 지금 2시 46분 이 구간까지 가장 상대적으로 강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쪽이 게임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매크로 측면에서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에 주목을 받는 쪽만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살짝 달라서요. 네. 이슈에 따른 성장주 반응 분석 좀 들어볼게요. 실제 뭐 네이버, 카카오로 대변되는 이제 최근에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매도도 늘어나면서 하방 쪽으로 이제 손절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이제 악화되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놓고 보면 최근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이용자 수라든지 매출 부분도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주의 실적들은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고 일부 이제 P2E 게임에 관련된 뭐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한 번씩 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단을 본다면 전반적인 게임주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피해 거짓이라는 그런 게임들이 뭐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오이즈나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내놓은 게임은 아니잖아요. 가능성은 그렇죠.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일반적인 게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MORPG가 굉장히 강자였습니다. 글로벌리 MMORPG가 휴대폰 MMORPG 시장이 한 50%대 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PC 콘솔이라는 쪽이 있는데 콘솔 게임이 한 20, 30% 정도 글로벌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은 MMORPG가
아니라 콘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이제 기존의 MMORPG가 약간 좀 식상해지거나 거기에 대한 매출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리니지로 대변되고 있는 NC소프트 MMORPG도 그냥 그 위에 다른 MMORPG가 그렇게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게임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기존의 강자가 그냥 계속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거기에서 콘솔 게임이 피해 거짓이 거기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기존의 콘솔 게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하지 않은 콘솔 게임으로 약간의 뭐 시각이 좀 옮겨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에서 그런 어워드를 탔을 때, 상관왕을 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다른 히스토리가 그 어워드에서 최고의 게임상을 받았던 게임들이 대부분 다 콘솔에서 굉장한 판매량을 늘렸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게임사가 실적단일 것은 좋지 않고, 그리고 일부 게임사들은 또 기대했던 일정이 굉장히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폴리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기대감 낮춰야 되니까 지금은 게임주들이 다시 정상적인 우상향 그림으로 가기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시사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드 게임 이런 쪽,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우리가 뭐 포커 게임이라든지 이런 보드 게임에서 약간 실적단이 확실히 우상향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그런 보드 게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소 실적단이 좀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게임주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제히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저희 1위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죠. 자,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쪽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응급 조치, 그냥 급한 불은 끈 걸까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저희 건설금융이 레고랜드발 이슈로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한 건 그 시발점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같이 묶었습니다만, 부장님, 저희 건설금융은 따로 이슈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묶어서 이슈와 함께 대응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최근에 채권발 이슈 때문에 뭐 비슷하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종목별로 뜯어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국면이고요. 사실 레고랜드 이슈가 불거지는데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이제 롯데건설 관련된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서 롯데건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 해버렸고, 맞아요. 또 롯데캐피탈인가요? 거기서부터 또 유상증자 이외에 5천억의 또 대여까지 그룹사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회사가 약간 뭐 부도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맞아요.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돌았어요.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건설이 뭐 부도가 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상당히 좀 돌았기 때문에, 맞아, 증권도 그렇고요.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소 이제 감독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조금 약간 너무 리스키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단속에 나섰다고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팽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어떤 정부가 수혜를 나섰다는 것은 50주 플러스 알파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동을 주말에 했잖아요, 급하게. 네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의 채권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아주 신속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이미 이 채안 펀드, 그러니까 채권 안정 펀드는 이미 20조가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20조가 이미 다 마련돼 가지고 딱 돈을 모아놓고 돈을 푸는 게 아니고요. 20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제한 펀드로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캐피탈 콜을 해가지고 그때 이슈가 생겼을 때 20조 한도 내에서 각 어떤 그 주체에게다가 돈을 캐피탈 콜을 불러서 돈을 조달해서 채권에 대한 안정성에서 이렇게 사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지난주에 1조 6천억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캐피탈 콜을 불러서 추가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 이게 분명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채권과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점은 분명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번 채안펀드 매입 대상으로 보는 어떤 증권은 AA 마이너 등급 이상의 회사채라든지 A1 등급 이상의 CP, 그리고 전단체 A1 등급 이상의 PF, ABCP라든지 그다음에 A 플러스 등급 이상의 여전체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10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ABCP 발행 잔액이 125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중에 PF 대출 채권은 ABCP가 11조 2,5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ABCP 발행자는 이게 9%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일부 증권사들이 PF와 연관된 PF ABCP 관련해서 일부 이제 연계된 회사들이 좀 많고 네. 자본금 대비 어떤 회사는 뭐 한 7, 80%까지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뭐 4, 50% 정도 수준의 PF ABCP가 있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로 약간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했던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실제로 일부 채권들이 소화가 안 된 게 지난주에 나왔죠. 뭐 금리가 좀 굉장히 우량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채권들이 10% 중반 정도의 어떤 금리가 제시된 데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네. 채권 시장에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플레이어들이 그런 채권을 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거의 이제 입찰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만이 뭔가 좀 더 팔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자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이제 제한 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약정 금융기관 대상으로 캐피탈 콜을 이미 실시해서 11월부터 주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조금 뭐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매니징하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뭐 여기부터 급등합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각 계열사마다 어떻게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간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쪽도 많으니까요. 이슈에 따라서 잘 체크를 흐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키워드 살펴본 이후 원픽에 대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굵직한 종목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떠한 종목 원픽으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뭐 저쪽 관련된 오늘 말씀드렸던 5개 키워드 중에서 네. 그래도 뭐 좀 그나마 좀 살만해서 뭐 좀 볼 수 있다 부분은 그래도 현대기아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부 지금 러시아 쪽에 약간 그 사업단을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철수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품사들은 또 거기에서 약간 손실을 부품사들은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부품사보다는 현대차가 좀 빠져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현대가 바로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종들이 기존의 밸류에이션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약간 밸류에이션을 할인받으면서 주가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PER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봤을 때 최근에 오랫동안 봤을 때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7배에서 8배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아왔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근데 현재 PER이 4배 정도라면은 8배 정도에서 30%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PER이 지금 4배면 너무 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마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하단에서 좀 막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네네. 점에서 좀 살만하고요. 중장기 접근에서 충분히 한 번 정도 봐볼 하다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완성차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분명히 뭐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시장이라든지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수요가 아직도 대기 수요가 충분히 유지가 되느냐를 조금 확인하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시계열로 보시고요. 네. 가격 전략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평균적인 밸류에이션보다도 한 20% 정도 할인을 하더라도 아마 지금의 4배 정도는 어느 정도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목표가 2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원픽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